자, 수사 준칙 규정이죠. 자, 이 수사 준칙 규정은 경찰 시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경찰 1차, 2차 시험, 경간부 시험, 올해 승진 시험 모두 출제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 준칙 규정은 제가 강의해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오셔서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 검찰직, 법원직은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렇지만 경찰 시험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수사 준칙은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지금 총칙이라든지 일반 규정을 좀 볼 거고요. 저 뒤에 가면 수사 파트 나옵니다. 거기 임의수사, 강제수사 할 때 그쪽이 더 시험 잘 나오죠. 그쪽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총칙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목적 나와 있는데 눈팅하시고요. 적용 범위 눈팅하시고요. 제가 체크해드리지 않는 것은 출제 안 됩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자, 3조 보겠습니다. 수사의 기본 원칙 1항 됐고 2항 됐고 3항도 뭐 상식적인데 다음 사항을 유의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1호, 2호, 3호를 묶어볼게요. 출제 안 돼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게 노력할 것. 당연하죠. 과학적 관련 지식,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합리적 수사할 것. 맞는 말이고요. 선입견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 배제하며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너무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맞죠? 뭐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 갖고 출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4조 됐습니다. 5조 봅니다. 자, 검사와 경찰은 공소제기 전에 형사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돼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적어보세요. 원칙이다. 자, 무조건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사망이 있기 때문에 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라든지 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다. 알 권리, 무죄 추정이라든지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에 관련된 준칙을 정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예외다. 자, 뭐 상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협력 볼게요. 자, 검사와 경찰은 상호 존중해야 되고 밑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7조 체크하세요. 7조 체크하시고 작년도 경채시험에 나왔죠. 경채시험에 나왔는데 이상한 게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검사와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두 번째, 내란, 외환, 선거, 테러, 대형 참사, 연쇄살인 관련 사건입니다.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2번. 자, 주한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외국인 군무원,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사건, 관련 사건이죠? 등 여기까지가 3번입니다. 3번.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 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요것도 밑줄 그어볼까요? 밑줄 그시고 4번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요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검사와 경찰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이라든지 증거 수집 대상이라든지 법령 적용에 있어서 검사와 경찰은 상호 의견을 제시 교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는 이 1번, 2번, 3번, 4번 요것만 좀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전년도에 조심하라 했는데 이 1, 2, 3, 4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 경찰시험에서는 어떤 것이 나왔는가 하면 이게 나왔어요. 자, 마지막 줄이죠. 증거 수집의 대상입니다. 대상 이게 나왔다는 게 이상한데요. 일단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쵸? 동그라미 치는데 요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CF 하시고 자, 기출입니다. 기출. 작년도 기출. 대상과 방법 이렇게 해서 경찰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예요. X입니다. X. 이게 틀린 거죠. 자, 이게 만약에 다시 한번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요 마지막 이것보다는 1번, 2번, 3번, 요 4번에서 이상한 것을 집어넣을 겁니다. 뭐 말이 그럴듯하게 되는 것을 집어넣어서 골라낼 수 있도록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1, 2, 3, 4 네 가지에 대해서 상호 의견 제시 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죠? 그리고 이제 상호 의견 제시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그 다음에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번, 요 니은번, 디귿번,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8조 갑니다. 자, 검사와 경찰이 협의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이 요번에 경찰 승진 시험에서 나왔는데요. 볼게요. 검사와 경찰은 수사와 사건 송치, 송부 등에 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에 서류 협의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끊어보세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 이게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의무적. 됐나요? 됐어요. 그리고 1호부터 7호까지가 있는데 이번에 승진시험에 나온 것은 2호입니다. 요 2호가 나왔죠. 형소법상의 197조 2, 전 시간에 배웠죠? 197조 2 배웠어요. 이항 사망의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해서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해야 한다.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보시면 여기 2항 나와 있죠? 요 2항도 출제가 된 거예요. 요 2항도 이번에 승진에 나왔는데 해당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검사하고 경찰이 이견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 그 다음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된 경찰서의 장, 그쵸? 경찰서의 장입니다. 장의 협의에 따라서 정한다. 이런 말이. 됐죠? 그러니까 이 1항의 단서 조항, 그 다음에 2항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의 지문으로 이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출이고요. 자, 그러면 기출되지 않은 것도 볼게요. 자, 1호부터 1호, 3, 4, 5, 6을 좀 보겠습니다. 자, 1호. 중요 사항에 관한 상호 의견을 제시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이견이 있거나 제시 교환한 의견에 대해서 역시 이견이 있거나 할 때에도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견이 있을 때 4호도 쭉 읽어보시고 여기도 이견이 있을 때 5호에서도 수사할 사항 등에 대하여 이견의 조정이라든지 협의가 필요할 때 6호도 재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7호 사법경찰관의 조사자로서 공판줄피 공판기일에서 진술하게 되었을 때도 역시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이 있는데 이번에는 2호가 나왔지만 다음에는 뭐 다른 호도 나올 수 있고 해요. 뭐 일단은 기출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됐죠? 그 다음 9조 볼게요. 9조. 자, 검찰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의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수사기관 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뭘 둔다? 수사기관 협의회를 둔다는 겁니다. 이것을 둔다예요. 둔다. 둘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의무적. 됐고요. 자, 2항은 읽어보시고요. 3항 볼게요. 수사기관 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 개최입니다. 정기적 개최. 요거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반기마다 개최합니다. 반기마다 정기적이다. 반기입니다. 반기. 뭐 1년마다, 뭐 6개월마다 뭐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리고 이게 원칙인데요. 이게 가로 열고 원칙이다. 일단 끊으시고 자, 그렇지만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게 되면 수시로 개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입니다. 그렇죠? 요청하면 반기가 안 되더라도 수시로 개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머지 거 보시고요. 자, 3장의 수사 파트인데 1절, 2절, 3절, 4절은 저 뒤에 임무수사 강제수사 중에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자, 5절 가보죠. 자, 시정조치 요구 우리 전 시간에 봤어요. 자, 1항. 자, 검사는 197조 3 전 시간에 배웠죠.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할 때 역시 서면으로 해야 되죠. 구술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1항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동그라미 쳐보세요. 7일 동그라미.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검사는 2항에 따라 등본 송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여기 한 차례 연장 나와 있죠? 그쵸? 여기 한 차례 연장 밑줄 그시고 10일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최대 며칠입니까? 자, 시정조치 요구를 결정해서 경찰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그 말은 뭐다? 최대 따라 적으세요. 30 플러스 10 적으세요. 최대 40일이다. 40일. 40일. 자, 이걸 왜 적어드리는가 하면 색깔칠 하세요. 색깔칠했죠? 자, 30일 플러스 연장할 때 이 한 차례라고 하는 부분이 빠지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여기 빠지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30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10일은 딱 한 차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 한 차례란 말이 빠지면 틀린다. 최대 30일 플러스 10, 최대 40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됐어요. 그리고 위에 거, 자, 위에 파트 보시면 이건 다른 색깔로 7일 색깔 칠하시고, 자, 5항을 가볼게요. 자, 검사는 197조 3 제5항에 따라 경찰관에게 사건 성취를 요구할 때 위에 건 뭐였습니까? 위에 것은 등본 요구죠. 등본 요구입니다. 자, 5항은 사건 성취 요구입니다. 사건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긴 등본 갖고 오라는 거고 이건 사건 갖고 오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서면 요구죠. 자, 그리고 경찰은 5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성취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이죠. 7일 동그라미 치시고, 자, 위에서 요 녹색으로 색깔 칠했죠? 여기 녹색도 색깔 칠하세요. 녹색으로. 파란색 말고 녹색 색깔 칠하세요. 자, 됐네요. 자, 그러면 세트를 한번 묶어볼게요. 아니, 요거 7항 맞을 걸게요. 5항, 6항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임박 등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송치기간을 정해서 경찰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런 말. 그러니까 별도로 송치기간을 정한다는 겁니다. 여기 3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그런 말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5, 6, 7을 묶어볼게요. 그리고 올라가서 보시면 1, 2, 3을 묶을게요. 묶어요. 묶어서 여기는 7일, 여기도 7일. 여기 30 플러스 10,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별도로 공소시효 만료일이 임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송치기간을 정한다. 이 정도까지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징계요구 나와 있었죠? 징계요구.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197조 3, 7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서 통보해야 한다. 이런 말 나와 있고, 그리고 구제 신청 고지 확인 나와 있네요. 자, 사법경찰관은 197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소법 말합니다. 형소법 197조 3 제8항에 따라 검사에게 구제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죠. 검사의 구제 신청을 피해자에게 알려줬을 때에는 그 고지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이걸 고지 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이 피의자가 나중에 딴 소리 해요. 그래서 이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난데 왜 안 알려줬니? 라고 하면서 막 서로 소송질 합니다. 소송질 하기 때문에 피의자 믿으면 안 돼요. 경찰은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서를 받아서 사건 기록에 편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부했다면 그 거부했다는 것을 사유를 적고 혹시 기명날인 받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수사의 경합도 보죠. 자, 이 수사의 경합도 작년도 경채 시험에 나왔습니다. 48조가 나왔죠.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197조 4 수사의 경합 관련해서 동일한 이 범죄 사실 여부라든지 영장 청구 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간적 선후관계 판단입니다.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검사가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경찰은 못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 시간에 그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에는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는 말은 검사가 영장 청구가 빨랐나 늦었냐, 뭐 경찰이 영장 청구가 빨랐나 늦었냐, 이 시간적 선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누가 빨랐냐를 판단할 때는 사건 기록에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있는데 여기 2항 체크하세요. 시험에는 작년도 경찰 시험에서는 1항이 나왔어요. 1항이 나왔는데 2항이 나올 것 같아요. 2항이 더 중요하니까. 이때 시간적 선후관계는 검사의 영장 청구서와 사법경찰관의 영장 청구서가 각각 법원과 검찰청에 접수 동그라미, 접수된 시점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접수에다가 색깔칠하세요. 이 접수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틀려요. 자, 시간적 선후관계는 법원과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 이렇게까지 밑줄 그시면 되겠어요. 자, 그 밑에 검사는 197조 4 제1항에 따라 경찰관에게 사건 성취를 요구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하죠. 그쵸? 수사 경합에 따랐을 때 사건 성취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7일 동그라미. 앞에 거 똑같죠? 가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똑같잖아요. 그쵸? 숫자가 똑같아요. 자, 색깔 칠하세요. 7일 색깔. 자, 다음 검사는 197조 4 제2항 단서에 따라서 경찰이 사건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는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상식이고요. 당연한 겁니다. 자, 다음 수사 종결 나와 있죠? 수사 종결 나와 있어요. 사건 송치 나와 있고요. 경찰이 하는 일, 법원 송치, 검찰 송치, 불송치 나와 있네요. 수사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쭉 참고로 받으시고 이것 갖고 시험 나오진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경찰은 1항 4호에 따라 자, 수사 중지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1항 4호가 수사 중지지 그치? 자, 수사 중지 결정을 했을 때에는 7일 동그라미 7일 이내에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때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동그라미에 수사 기록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7일 주고요. 검사는 30일 줍니다. 30일 더 줘요. 경찰은 7일, 검사는 30일. 자, 검사 결정 나와 있죠? 검사도 공소제기, 불기소 등등등등을 합니다. 자, 53조 가볼게요. 자, 53조가 이제 작년도 경찰시험 문제입니다. 요 1항 체크 한번 해보세요. 검사 경찰은 51조, 52조 결정, 방금 봤죠? 51조, 52조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 이 사람을 이제 고소인 등이라 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쵸? 51조라든지 52조 결정을 했을 때에는 고소인 등하고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요. 끊어보세요. 끊어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 피의자 중지 결정 있죠? 응? 요 피의자 중지 결정 있죠?
어디 나와? 여기 나오잖아. 여기, 그치? 그 다음에 기소중지 결정하죠? 그건 어디 나와? 52조 1항 3호니까 52조 1항 3호 여기죠? 여기 나오잖아. 그치? 자, 피의자 중지 결정을 하거나 기소 중지 결정을 했을 때에는 자, 밑줄 그세요. 고소인 등에게만 만입니다만 이 사람에게만 통지한다. 이게 시험 문제야. 이게 경찰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빠져요? 피의자가 빠지지. 야가 빠지잖아. 그치? 피의자에게는 굳이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 됐죠? 나머지는 고소인하고 엔드입니다. 엔드. 여기 엔드란 말이에요. 고소인 등 과니까 고소인 등과 피의자 모두에게 통지해 줘야 되는데 피의자 중지 결정이라든지 기소 중지 결정을 했을 때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하면 되는 것이지 피의자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도 경찰 문제입니다. 자, 됐고. 자, 다음에 그 다음 거 됐지? 54조 가볼게요. 자, 54조. 자, 53조에 따라서 경찰관으로부터 자, 수사 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은 그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장입니다.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체크하세요. 일단 체크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자, 요 사망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중지 결정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검사 동그라미에게 197조 형사법 197조 3에 따른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찰관서, 상급 경찰관의 장하고 검사를 바꾸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항에서는 바로 위 직근 상급 경찰관서의 장인데 이 부분을 검사로 바꾸어서 쓰면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문제 혹시나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막 헷갈린단 말이죠. 시험장에서는 뭐 생각하고 뭘 것도 없어요. 그때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냥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뭐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지금 시간 되실 때 법 좀 공부하실 때 확실하게 해 두셔야 돼요. 이의 제기하는 부분은 상급 경찰관의 장에게 하는 것이고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될 때는 검사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바꾸면 틀린다 그랬어요. 자, 나머지 55조.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했을 때는 통보하는 등 상호 협력해야 된다. 뭐 됐고 나머지 것도 뭐 그다지 나올 것 같지 않죠? 자, 다음 사건 기록 등본 뭐 읽어보시고 별로 없죠? 그 다음 57조도 별로 없어요. 볼 거 없어요. 자, 쉬었다가 수사준칙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